통상 문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오후에 비서실장 주재로 통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관세 협상 상황 점검과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일단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 장관과 만나서 80분 동안 협상을 했다고 소식이 전해졌는데 관세 협상 타결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고요. 일단 뭐 지금 최근에 2+2가 성립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좀 걱정도 있고 논란도 있지만은 지금 촘촘히 차근차근 다시 일정을 잡아 나가고 있는 것인지 현재 상황 지금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어려움에 봉착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협상이 원만히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리고 한 것이 아니라 미국 트럼프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전략도 일종 숨어 있는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뭐 일본은 이미 타결이 됐고 대부분 이제 국가가 하나둘씩 타결이 돼가고 있는데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이 2+2 회담이 갑자기 중단된 것. 물론 미국의 어떤 사정으로 급한 일정 변경이라고 했고 추후 협의에 대해서 전달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뭐 갑자기 이 회담 자체를 보이콧하고 그대로 25%의 이 관세로 가겠다 이런 건 아닌 건 분명합니다. 근데 지금 이미 뭐 이 통상교섭본부장이라든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카운터 파트너들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확인되고 있는 거와 같이 관세를 낮추는 대신 미국이 요구하는 바들이 어느 정도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네. 쌀 추가 개방이라든가 30개월령 이상의 소고기 개방, 소고기 수입 문제 등 사실 한국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예민한 문제들이 문제죠. 같이 네. 거론되고 있죠. 대신 이제 우리가 미국에 내밀 수 있는 미국 측이 받아들일 만한 카드들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조선 관련 협력이라든가 뭐 등등등 있기 때문에 아마 물밑에서는 충분한 이 교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게 일본과 미국의 협상 타결 결과 아니겠습니까? 가장 핵심은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일 것 같습니다. 예. 일본은 이미 5,500억 불, 그러니까 700조 이상의 이 투자 계획을 밝힘으로써 이 관세를 15% 낮추는 협의를 했는데 상당히 많이 내줬죠. 네네. 미국에서는 그 정도에 상응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대충 확인한기로는 지금 우리 기업의 투자 여력으로는 1,000억 불 정도. 그러니까 일본에 비해서 아직 상당히 적은 규모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 이상이라면 어느 정도를 요구하면서 그에 결부시켜 관세를 낮추겠다는 조건을 내고 있는지까지 세세하게 지금 알지는 못하지만 네네. 아마 정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오늘 긴급 대책회의 등을 통해서 미국과 일주일 안에 막바지 협상 전략을 통해서 최대한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어제 저희도 사사건건에서 그 경제 전문가 모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통상적으로 협상에 있어서 우리가 좀 얻을 건 얻고 또 취할 거 취할 수 있는지 좀 여쭤봤는데 그런 부분 포함해서 또 정치력과 외교력을 좀 발휘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을 예. 전략적 실패에 따른 외교 참사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 그 이재명 정부의 외교 통상 전략이 뭡니까? 일단 천천히 하자. 지공 전략. 또 하나 국방비 그리고 또 관세, 농림 이 부분을 한꺼번에 하는 이른바 패키지를 딜 전략. 지공 전략 플러스 패키지 전략인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속전속결 전략에 살라미 전술 나눠서 방위비 또 지금 관세 또 농림부 이 부분을 하나하나 다 나눠서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그 어떻게 보면은 이미 25%라고 했다가 전체적으로 15% 나아가 자동차가 일본이다라는 전략으로 하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2.5% 관세를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공으로 하다가 결국 속전속결 8월 1일까지 안 하면 우리는 25% 간다 하니까 이 지공 전략이 그냥 무너진 거 아닙니까? 지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 탄핵 절차하는 과정 속에서 2+2 회담을 그때 최상목 부총리를 비롯해서 미국에 가서 협상을 하는데 민주당이 뒷다리 잡은 거 아닙니까? 최상목 탄핵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최상목 부총리가 그냥 사표 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결국 이게 지공 전략으로 왔고 그러다가 지금까지 밀려왔
온 그런 부분이 가장 큰 패착이고 또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방위비를 비롯해서 한꺼번에 이걸 다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럴 생각 없어 하니까 그러니까 전략 자체를 새롭게 지금 만들 시간이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위성락 지금 국가안보실장이 갔다가 비행기 값만 날리고 거기에서 이제 만나지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비행기표 토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가서 전화했다고 하는데 전화하고 그러면은 한국에서 그 전화하고 한국에서 그냥 비디오로 해가지고 화상 회의할 거지 예. 못하라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어떤 지공 전략과 패키지 전략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트럼프의 이런 협상 전략에 전혀 어떻게 보면은 그 부응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 주 남은 시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만나지도 못하고 있고 만남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걱정되는데요. 특히 어떻게 보면 현대 기아차를 비롯한 자동차가 거의 뭐 그 미국 그 전체 자동차의 한 7%, 8% 정도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데 네. 제네시스를 비롯한 이런 고급 차는 한국에서 다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일본보다 관세가 더 높아진다. 그럼 사실상 수출을 못하는 이런 상황을 일주일 만에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속 시원 대답 국민들은 지금 뼈 빠지게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뭐 물리적으로 지금 시간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또 미국 측에서 8월 1일 시한도 시한이지만 굉장히 질을 지금 따지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촘촘한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